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테슬라, 페이스북의 시가총액보다 더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한 번쯤 내 포트폴리오에 넣을지 고민해보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정부에서는 제재를 하지만 기관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디지털 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가상화폐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 가치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초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올해 4월 10배가량이 올랐는데요. 17세기 튤립 투기 광풍보다 더 심한 거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월 26일 오늘 약 5만 달러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1트릴리언 달러, 1000조 원가량입니다. 미국 대형 기업의 시가총액을 앞지르고 있는 규모입니다. 텐센트가 857빌리언 달러입니다. 페이스북, 테슬라, 알리바바, 버크셔 해서웨이, TSMC, 삼성, 비자, JP모건 체이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상화폐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전체 중 90%가량이 발행되었습니다. 2009년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 2100만 개가 한개입니다. 2020년 9월 기준 대략 1850만 개가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전부 발행되는 시점을 2150년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의 숫자는 200개 가량입니다. 2009년 비트코인의 소스코드가 공개되면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라이트코인, A코인, 대시, 모네로, 제트캐시, 퀀텀 등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후 등장한 가상화폐를 의미하죠. 비트코인은 여러 알트코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합니다. 도지코인은 현재 가상화폐 전체의 7위 수준인 시가총액 35빌리언 달러에 달했습니다. 비트코인 1 거래량을 살펴보면요. 현재 9,604개의 활성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지난 24시간 동안 66빌리언 달러가 거래되었습니다. 가상화폐는 어디에 활용이 가능할까요? 가상화폐는 국가화폐의 주된 시장이 아닌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플레이어가 잘 해결해주지 못하는 시장을 가상화폐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고요. 기존 플레이어가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시장에 가상화폐에겐 매력적인 활용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타깃시장 후보 1위는 해외 송금 영역입니다. 공식적인 2016년 개인 해외 송금 규모는 5,75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규모는 공식적인 규모보다 35에서 75%가량 큰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비공식적 경로를 이용할까요? 바로 비용 문제와 뱅킹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이 빈약하기 때문이죠. 우선 공식적인 경로는 송금액의 5에서 15%를 지불하지만 비공식적인 경로를 사용하면 2에서 5%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신자, 송신자가 은행 계좌가 없거나 인터넷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탓이죠. 국가 간 개인 송금은 주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번 돈을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빅회사의 송금액은 2017년 월 1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0배가량 증가했다고 하고요. 창업자 엘리자베스 로스 앨런은 비트코인이 높아진 수수료, 느려진 송금 시간 등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프리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 간 전자상거래입니다. 국가 간 국외의 전자상거래는 매우 빠르게 성장했죠. 그런데 신용카드 회사들은 국제 거래에서는 판매자에게 기본 수수료 외에도 1%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고 구매자에게도 1에서 3%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국내, 국외 거래에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상거래 적용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요. 판매자가 감수할 실제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결제 회사들은 판매 대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국가화폐로 빠르게 바꿔주는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액결제입니다. 소액결제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많은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는 고정비가 높은 금융기관들은 소액결제를 환영할 수 없습니다. 은행 송금, 신용카드, 페이팔 등의 고정수수료가 있는 것은 소액결제를 막는 장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솔루션이 없다 보니 소액결제를 활용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소액결제가 가능해지면 많은 새로운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재 많은 음악 스트리밍은 월 정액 요금제이지만 소액결제가 가능해지면 들을 때마다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국가화폐를 실패한 나라의 이용입니다. 어떤 나라에선 가상화폐가 국가화폐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하거나 최소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무가베 대통령의 선동적인 정치에 의해 짐바브웨의 농업은 붕괴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돈이 부족했죠. 공무원의 월급 등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식 화폐인 짐바브웨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했습니다. 짐바브웨 달러의 가치는 폭락하였고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화폐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짐바브웨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2001년에 112%로 올랐다가 2008년 11월에는 800억 %까지 올라갔습니다. 화폐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 거죠. 정부는 짐바브웨 달러 외에 미국 달러 등 몇 개 외국 화폐들을 공식 화폐로 지정하여 물가 상승이 잡혔습니다. 짐바브웨는 화폐가 부족했습니다. 국가 화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초인플레이션 국가에서 가상화폐는 가능성이 있는 미래 기술이 아니라 당장 유력한 대안입니다. 가상화폐가 자리 잡게 됨으로써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패의 가능성입니다. 비트코인은 통화 평가 절하와 사용층 감소, 정부 차원의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같은 것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킹 문제인데요. 비트코인은 암호 통화로서 한 장의 10,000원짜리 지폐가 아니라 한 장의 암호 지폐로 되어 있고 이 암호만을 상품권 쿠폰 번호를 입력하는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를 풀게 되면 쉽게 해킹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암시장입니다. 익명성 때문에 인터넷 도박, 마약, 포르노 등 불법 거래 정부 당국의 감시를 피해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란 핵개발로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하자 이란의 중견 신발업체가 비트코인으로 대금 결제를 하여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다음은 돈 세탁이죠. 기업의 불법 비자금, 불법 정치자금이나 마피아 등의 범죄 자금을 합법적으로 돈색하는 수단이 됩니다. 사과 상자가 현금 제공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트럭으로 현금 상자를 옮기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뇌물 전달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국가의 정부는 가상화폐의 확장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탈중앙화, 디파이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화폐 주권을 통해서 통치를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화폐로 상용화된다면 세금 징수의 어려움, 통화 주권을 갖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각국 규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롬 파월은 4월 14일 암호화폐는 가격 상승에 베팅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결제 수단으로서의 위상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이주월은 4월 15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제약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터키에서는 4월 30일부터 가상화폐 금지령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및 기타 유사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중앙 권한 규제 및 감독 메커니즘이 부족하여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했습니다. 인도 정부도 최근에 가상화폐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정부와 달리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테슬라를 살펴보면요. 테슬라는 가상화폐 1.3 빌리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전년도 전체 자산 대비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크인베스트도 가상화폐 관련 기업에 상당량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ARKK ETF 투자 규모를 보면 스퀘어의 1.5 빌리언 달러,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0.3 빌리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퀘어는 디지털 결제 및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비트코인의 자산의 5%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고객이 디지털 지갑에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죠. 체크아웃 위드 크립토라는 서비스인데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등 페이팔 월렛 내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페이팔 상품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페이팔의 가맹점은 약 2,9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JP모건인데요. 그동안 JP모건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서비스 제공을 꺼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의 은행 계좌 개설을 승인하고 미국 고객들의 입출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월에 내놓은 보고서에 적어도 3에서 5년 안에 블록체인 솔루션이 광범위하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가상화폐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플랫폼 또는 지갑업체 35곳이 비자 카드를 출시하였다고 했습니다. 160개가 넘는 통화를 지원하는 비자 카드는 네트워크에 가상화폐를 추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블랙락인데요.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으며 초기 가상화폐 자산군은 아마도 글로벌 시장 자산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회사의 가상화폐 및 관련 업무를 할 부사장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벡트 앱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와 포인트, 상품권 등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타벅스 카드 충전에도 가상화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가상화폐의 전망을 살펴보았는데요. 전국 당국자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20%가량이 움직일 정도라는 것은 리스크에 취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폭락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을 마구 푼 각국 정부가 과열 원인 제공자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찍어 누르기 원하지만 가상화폐 성장이 코비드-19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돈을 푼 결과라는 점에서 규제 자체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된 건 사실입니다. 규제를 통해 시장이 일정 부분 진정될 수도 있겠지만 넘치는 유동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억누르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설 가상화폐를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산이 되어 정부가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 하락, 넘치는 유동성으로 세계 IB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시점이 가까워져 S&P 500이 올 연말 4,500을 돌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1,850개가 유통되고 있는데요. 숫자가 제한이 되어져 있죠. 예를 들어 현금이 10,000달러가 유입이 된다면 1비트코인은 5달러가 되고 10만 달러가 유입이 된다면 1비트코인은 50달러가 됩니다. 앞으로 S&P 500 상승으로 현금 유입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현재 패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